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70대가 되어서도 멋있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위축되고 초라한 삶을 살기도 하죠. 그렇다면 멋있는 70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세월이 흘러도 빛나는 사람들의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 외모보다 중요한 자기 관리.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멋있는 70대는 건강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건강이 떨어지지만 평소의 관리 습관이 노후의 삶을 결정하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건강 검진을 통해 몸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 결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걸치는 것은 멋진 70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깔끔한 헤어스타일, 세련된 옷차림, 상황에 맞는 액세서리를 통해 본인만의 스타일을 유지하죠. 화려한 명품이 아니라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잘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스러워 보입니다. 외적인 관리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진다. 멋있는 70대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품격이 묻어납니다. 함부로 화를 내거나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만듭니다. 2.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받아들인다. 멋있는 70대는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SNS,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몰라라고 말하는 대신 배우고 익히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런 태도가 그들을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책, 여행, 취미로 지적 호기심을 채운다. 나이는 들었지만 지적 호기심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여행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즐기죠. 또한 그림, 악기, 스포츠 등 새로운 취미를 꾸준히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그들을 더욱 젊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시대를 읽는다. 멋있는 70대는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게임을 하거나 최신 유행을 배우며 세대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사고방식도 유연해지고 시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도 촌스럽지 않은 70대가 되는 비결이 됩니다. 3.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사람.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자유롭다. 멋있는 70대는 굳이 필요 없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지 않고 불필요한 모임에도 끌려다니지 않죠. 오히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정신적인 평온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현명한 인간관계 정리가 노후의 삶을 더욱 여유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어울린다.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는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멋있는 70대는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밝고 활기찬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죠. 나이가 들어도 즐겁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존중받는 태도와 대화를 실천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말하거나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멋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대화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70대죠.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꼰대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화합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비결입니다. 4.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사람.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유를 즐긴다. 멋있는 70대는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며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죠. 무리하게 돈을 아끼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현명하게 돈을 씁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산다. 자녀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멋진 70대의 특징입니다. 물론 가족은 소중하지만 본인의 삶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모임,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며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 멋있는 70대는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죠. 실패나 변화에 좌절하기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더 멋진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5. 삶을 즐길 줄 아는 태도. 나이에 상관없이 꿈과 목표가 있다. 멋있는 70대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죠. 이제 와서 뭘 해? 라는 생각 대신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작은 목표를 정해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목표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치고 언제나 젊어 보입니다. 유머와 여유로 매력을 더한다. 멋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여유와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심각해지기보다는 가볍게 넘길 줄 알고 스스로도 웃음을 잃지 않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이들은 어디에서든 환영받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삶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안다. 멋진 70대는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밝고 매력적인 에너지를 풍기게 됩니다. 멋있는 70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을 가꾸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결과이죠. 건강관리, 배움, 인간관계, 경제적 독립, 그리고 삶을 즐기는 태도까지 지금부터라도 실천한다면 누구나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은퇴 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충분한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병원비로 돈이 다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 건강한 몸과 체력이 있어야 경제적인 활동도 가능하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몸이 아프면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몸이 있으면 조금 덜 벌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보다 체력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은퇴 준비의 핵심이 체력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아프면 여행도 못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원비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아프면 그 집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도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병원 신세를 지면서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면 돈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체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처럼 퇴직 후에 그냥 쉬면서 살기에는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기대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경제 활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이 없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가벼운 일이라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유지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일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자기 일을 찾고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집에만 머물게 되고 점점 사회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노후 생활이 왜 더 즐거워질까요? 다음으로 체력이 중요한 이유를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체력이 없으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이 약하면 가까운 곳조차 다니기 어려워집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다면 명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에서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골프, 등산, 낚시 같은 활동도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좋아하는 취미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여유가 생깁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어떤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있어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체력이 좋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나빠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노후의 삶의 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병치레가 많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무릎과 허리가 약해지면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습관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력이 넘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과 폐 기능도 향상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질병인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노후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운동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과의 교류에도 체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하지만 체력이 약해지면 외출이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나가기조차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체력 부족 때문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반면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등산, 걷기 모임, 요가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이런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인 만족감도 줍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외로움을 줄이고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 체력이 필수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결국 체력이 있어야 노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력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짧은 산책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루에 5,000보에서 1만 보 정도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걷기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걷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공원이나 강변 같은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매일 걷는 습관만으로도 노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걷기 외에도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낙상이 발생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하려면 하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스쿼트, 런지 같은 간단한 운동만 꾸준히 해도 하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을 강화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팔 힘과 상체 근력을 기르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팔굽혀펴기, 덤벨을 활용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활발해지고 체중 관리도 쉬워집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운동 후 근육이 생성될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노후에도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영양이 부족하면 체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는 음식의 질과 균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으면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로감이 쉽게 쌓입니다. 카페인과 당이 많은 음료보다는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건강에 해로우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 잡곡밥 등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노후 생활이 더욱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한 움직임도 어려워집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가벼운 외출도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노년기에는 운동 부족이 곧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면서 관절 통증도 심해집니다. 체력이 없으면 가사 노동조차도 버거워지고 집안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젊을 때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평생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근육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체력을 잃으면 정신 건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우울증 위험도 커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력이 좋으면 자주 외출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체력이 부족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활기찬 삶을 유지하려면 체력을 기르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지속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자존감도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체력을 유지하면 활력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체력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력이 없으면 병원비 부담이 얼마나 커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특히 체력이 부족하면 작은 병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허리, 무릎, 관절 문제는 체력이 약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운동 부족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노년기에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후 자금을 준비했어도 병원비로 다 나가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장기적인 치료와 약값이 부담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면 생활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일상의 자유도 잃게 됩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병원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나 바이러스에도 강해집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병원비를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결국 체력을 잃으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체력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퇴 후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건강이 없다면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병원에 다니느라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아무리 모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자유롭게 움직이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외출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몸이 불편하면 결국 병원과 집만 오가게 됩니다. 노후에 자유롭게 생활하려면 체력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체력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돈보다는 건강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체력과 건강한 몸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젊고 활기차게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강해져 감기나 각종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운동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하루 30분의 운동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을 때부터 체력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은퇴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대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60대, 70대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좋아서 운동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체력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체력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습관이 없으면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면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장수와 행복한 삶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면 노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돈도 의미가 있고 삶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은퇴 준비는 돈보다 체력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원하는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걷기, 근력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퇴 준비입니다. 체력을 유지하면 병원비 부담도 줄이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자립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은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운동 하나씩 실천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하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집만 있으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집을 갖고 있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유지비와 세금 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집을 팔고 이사 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원하는 가격에 쉽게 팔릴까요? 자녀에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자녀들이 그 집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노후 준비의 진짜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집 한 채만 믿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노후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수록 함께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보유세입니다. 예전보다 집값이 2배 올랐다면 세금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은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게다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높은 세금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같은 장기 수선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일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더욱 많이 듭니다. 결국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때는 자산이었던 집이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집을 가진 것이 노후 보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수도 배관, 전기 설비, 방수 공사 등 필수적인 수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기대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 추가 수리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때 집을 팔려고 해도 오래된 집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결국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도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지붕 수리, 외벽 도색, 난방시설 교체 등 추가 비용이 계속 생깁니다. 만약 임대 수입이 없다면 이 모든 비용을 연금이나 저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결국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유지비로 많은 돈이 빠져나가면 곤란합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노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면 주거 비용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세금, 유지 보수 비용이 생활비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이 많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은 세금 부담이 계속 증가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팔더라도 이사 비용, 복비 등을 고려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집만 믿고 있다가 생활비 부족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생활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바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월급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만 가지고 있으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연금을 타거나 저축을 깎아 써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결국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목이지나 주택연금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조건이 까다롭고 월 지급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담보로 맡기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팔거나 월세로 돌리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면 이사 비용도 부담되고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면 집은 남지만 정작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을 다 갚지 못한 채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생활비까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대출 상환이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비가 부족해져 결국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고 나면 다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합니다. 월세를 구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때문에 오히려 노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집은 수리비 부담이 커서 잘 팔리지 않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더욱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주택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후에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낮은 가격에 팔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급하면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지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집을 팔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월세로 전환하려 해도 월세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는 전략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는 단순히 집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집값이 급락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가 오면 부동산 가격도 크게 흔들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팔아야 하면 더욱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집값이 높더라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 상승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집값 하락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채의 집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균형 잡힌 재테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을 포함한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방과 중소도시의 집값 하락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려 하지만 정작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가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집을 팔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언제나 화랑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을 꺼리게 되면 집값 상승 기대도 낮아집니다. 결국 부동산만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노후 자산과 함께 균형 잡힌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 하락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할 때 재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은퇴 후에는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약을 먹는 일도 많아집니다. 결국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를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건강 관리는 소홀히 합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점점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건강보험료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병원비, 약가, 건강검진 비용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생기면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의료비 지출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공적 의료보험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인해 재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생활비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식단 조절, 건강식품, 재활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병원비 때문에 결국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의료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의료비 절약의 핵심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노후에는 집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결국 요양시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비용은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생활비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나빠질수록 경제적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건강하면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큰 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이 불편해지고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최고의 노후 대비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노후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집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집을 상속받으면 재산세와 유지 비용이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은 수리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결국 자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주택 유지비와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살기 원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전에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집을 물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가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금 자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를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하면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세대는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담 때문에 부모를 도울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결국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집만 믿지 말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 한 채만 믿지 말고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로 부동산을 구매해 월세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이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수입이 끊기고 관리비 부담만 늘어납니다. 또한 세입자의 미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월세보다 안정적인 연금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므로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이 많을수록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수입이 생각처럼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보다 연금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입니다. 은퇴 전에 연금 설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 자산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월세보다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값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입 후에는 집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집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입을 고려할 때도 유지비와 공실 위험을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활용한 연금 방법은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다양한 연금 옵션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보유하는 것이 노후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집 한 채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후에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연금, 저축, 투자 등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묶어두면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자산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부 자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금융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해야 합니다.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 하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일정해야 생활이 안정됩니다.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산 배분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집 한 채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생활비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 잡힌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산을 배분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공감된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서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